오늘은 숲속에 지붕만 100평인 흙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붕만 100평인 흙집? 네.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아, 그럼 80평 정도 실내 공간 나와야 되는데 흙집으로 그렇게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런. 있다고요? 에이. 지붕이 100평이나 되는? 그것도 흙집이 저 숲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저기 흙집 있는데 저 집들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한 채가 아니네? 영락없이 스머프 마을. 그럼 이 집은 파파 스머프 집인가요? 이 파파 스머프 집이 100평 지붕 집이구나. 와, 지붕 봐요, 소장님. 이런 집이 있긴 있었네요. 아니, 이게 보니까 집도 여러 채고 마을처럼 숲속에 다주택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혹시 계세요? 계시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마침 계셨네요. 예. 야. 아이고, 먼 길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예. 집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마을인 줄 알았어요. 5집은 제가 직접 지었고, 예. 큰 집은 네. 광범위에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시작해서 지었죠. 듣기로는 뭐 100평이라고 들었거든요, 지붕만. 100평 집에 세 분이 같이 사시는 거죠? 이 집은 저희가 이제 신혼집으로 둘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주택을 직접 손수진 전칠봉입니다. 숲속 다주택자 아들 전영재입니다. 이 집 며느리 정은지입니다. 다주택 집에 시집 오셨으니까 부잣집에 시집 잘 오셨네요. 네. 부잣집이 아닌데. 보통 돈을 모아서 이제 도시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이 시골에다가 열심히 모은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는 500년, 1000년 가는 집이잖아. 나는 세멘트 집보다는 여기다가 투자한 게 너는 잘 됐다고 난 생각해. 성향이 반대입니다. 6집 모두 흙포대를 쌓아 올린 집. 다 짓는데 와우 10년이나 걸렸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직접 지었다는 것. 머드팩한 이 사진이 그 증거 사진입니다. 쭉 5채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사각집, 그게 첫 삽을 뜬 지가 이제 2013년 9월 28일 날 시작해서 이제 쌍둥이집 2개, 짓고 나서 이제 건너와서 반달집, 또 반달 옆에 원형 하나, 여기 대형 큰 집, 6채. 총 6채의 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여러 채를 지으셨어요? 이제 가족끼리 살으려고 이걸 집을 짓게 된 거거든요. 한번 이제 둘러보셔야죠. 차차 둘러보면서 그렇죠.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나는 이 파파 스머프 집, 아니 100평 지붕집이 제일 궁금했어요. 어머야, 이게 뭐야? 오페라 하우스예요, 뭐예요? 소리가 찌렁찌렁 울리겠는데요. 층고 높은 집게나 구경해 봤는데 이 집 앞에서는 명함 못 내밀겠는데요. 이야,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래요? 와, 제가 본 집 중에 정말 특이해요. 저희도 뭐 깜짝깜짝 놀랍니다. 볼 때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게 맞나? 층고가 자그마치 7m. 이게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도 놀랄 판인데 흙집인 거 아니에요? 지붕만 100평, 딱 100평 나와요, 100평. 에베레스트야 뭐야, 지붕이 끝도 없이 내려가네요. 층고 높은 집은 H빔 골조나 돼야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흙집도 가능한 거였어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지네요. 저 석가래는 또 어쩔 거야. 오늘 흙집 진짜 역대급이네요. 친구 중에서 이제 건축하는 친구하고 설계하는 친구가 있는데 콘크리트 공법도 이렇게 짓기 힘든데 이거 흙으로 과연 될까?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미친놈. 근데 정말 눈에 띄는 게, 와, 이 어마어마한 기둥.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휴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 휴움관 아니에요? 하수관으로 이제 바닥에다 이제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세운 거예요. 그래, 주로 하수관으로 쓰죠. 어떻게 저걸 기둥으로 세울 생각을 하셨을까? 예, 나무를 구하려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산을 구하려면 거의 5천에서 1억 사이가 들어간대요. 5천에서 1억. 갖고 오려면 또 헬기를 동원해야 된대요. 일반적으로. 예. 경사도 또 많이 높다 보니까 헬기 값이 더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네. 우리 저 밑에 동네에 있는 후배가 크레인 하는 동생이 있어요. 형, 나도 30년 했는데 이거 기둥 세워본 적 하나도 없어. 돌이랑 흙 기초에 휴움관 3개를 세웠대요. 크레인 2대를 불러서 1개를 땅속에 박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그러니 100평 지붕집을 버티죠. 제일 문제는 저 위에. 이게 나무 같으면 홈을 파가지고 인방같이 끼워 놓으면 되는데, 아, 저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따로 콘크리트를 해서 부으면 돼, 나무 사이다가. 근데 이제 안을 꽉 채웠으니까 한마디로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 배근이 된 하수관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튼튼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는 저 휴움관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신기해요. 기둥은 어떻게든 세운다고 쳐요. 저 굵고 긴 나무들을 또 어떻게 엮었다지? 이 집성목으로 만든 석가래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거의 글쎄요, 뭐 큰 우산 같다고 해야 될까? 길이가 네. 하나당 이제 11m 정도 되고, 11m? 네, 그리고 한 24개 정도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거 작업할 때 이제 두 분이서 좀 크게 싸우셨어요. 원래도 사이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네,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네. 사이는 원래 좋은데요. 이게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도망간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명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그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비 세리는데 카바를 했어요. 하고 났는데 찔러보니까 손가락이 푹 들어가는 거야. 철근도 다 보였어요. 야, 이 물은 있지. 물 밤새 퍼냈어요. 얘는 모르죠. 한 일주일, 열흘간 안 왔으니까. 이 속이 얼마나 탔겠어. 100평이니 지붕 덮는 것도 일. 변화무쌍한 하늘 사정에 마음은 급한데 지붕을 두고 부자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지붕 높이랑 요 벽 높이랑 대략적으로 맞춰서 이 지붕을 이렇게 쌌는데, 저는 요 정도 지붕을 쌓길 원했는데 아버지는 요 정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지붕하기도 바쁜데 아버지는 아니다, 더 올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 흙에 매진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위에 천장에서 우리 다 같이 나무를 썰어갖고 붙여도 모자랄 판에. 10년 늙다 못해 부자지간 결단나게 생긴 상황. 결국 파업했던 영재 씨가 마음 풀고 돌아와 지붕을 마저 덮었답니다. 뭐 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이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속이 타니까 그게 엄청 길게 느껴지셨겠지만 일주일 잡으면 될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나와서도 뭐 일을 금방 하겠어요. 파란만장 100평 지붕집. 그렇다면 저 문 뒤에는 과연 어떤 공간이 감춰져 있을까요? 아니 뭐 보니까 뭐 여기 뻔할 뻔짜로 딱 그거 있게 생겼네요. 네, 다 뻔하죠, 뭐. 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뭐 보니 침실이지 뭐. 여기 아니면 과연 어디겠어요? 침실일까요? 침실이 아니네. 세탁실 겸 욕실이었네요. 이렇게 층고 높은 욕실은 난생 처음 봐요. 오늘 처음 보는 거 참 많다. 숲 아니랄까봐 욕실 창이 계곡숲 전망.
천장 한번 보려면은 고개가 뒤로 꺾이겠네. 꺾이겠어. 화장실이 좀 넓죠. 예. 오, 많이 넓고 또 형태 독특하고. 예. 일단 원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케이크 한 조각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피자 한 조각? 네, 피자. 이렇게 좀 특이한 거를 발견했는데 그리스 기둥이 떡하니 있어서 네, 저기에요. 뭔가 하고 언뜻 봤더니 저것도 하수관로를 예, 이렇게 예, 또 맞아요. 쓰셨네요. 예. 근데 저것만 저렇게 하얗게 남겨놓으셨어요? 네, 제가 그 신혼집을 화이트 인테리어를 원래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걸로 꾸며보고 싶었는데 제가 온 곳은 여기 황토집이잖아요. 어떻게든 나의 화이트 인테리어를 한번 펼쳐보자 해서 저기를 흰색으로 한번 칠해봤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칠해서. 근데 화장실에 보통 문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문이 또 있어요. 아, 여기가 진짜 침실이네. 침실마저 이렇게 개방감이 있을 일인가요? 야, 제가 본 침실 중에 가장 인상적이네요. 아, 예. 독특하고. 감사합니다. 예. 특이해요, 특이해. 이 방에서 흙집의 슬픔이 한 번 있었습니다. 흙집의 슬픔이요? 예. 그런 것도 집의 있나요? 슬픔입니다. 집을 처음에 이제 지을 때 네.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무너졌어요? 예, 이 벽 쪽이 한쪽이 무너졌었거든요. 바로 이 벽이요. 예. 옆이 아니고 위로 쏟아붓는 빗줄기에는 속수무책. 흙벽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 인방 약간 밑에 쪽까지 쌓다가 거의 무너졌는데요. 이 무너졌을 때 그 흙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다 먹었기 때문에. 또 도망갈 뻔했다니까 또. 아, 예. 도망자. 예. 저는 절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예. 흙벽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여주시겠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인가요? 틀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 자루에다 넣어서 흙을 이렇게 포대를 이제 싸는 거. 흑자로 만드는 집이에요? 예, 흙자로 만드는 거죠. 포대 잡아주는 이 없이도 흙포대를 만들 수 있는 틀이지요. 하나씩 놓는 거예요? 하얀 게. 흙포대 쌓을 때는 층마다 철망을 놔주는 게 핵심 포인트. 거미줄 역할을 해주는 거야, 거미줄. 서로 더 견고하게 얽히고 설키는 거죠. 철망이 거미줄처럼 흙을 붙잡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떡매치기래요. 흙벽 쌓기 이거 보통 일 아니네요. 허리쯤까지 오게 되면 이제 깊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철근을 사용해서 이제 안쪽에 양쪽 박아주는 옆에.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해서 엄마야 흙집인데 철근까지요? 콘크리트 집 부럽지 않네요. 포크레인으로 갖다 밀어도 그냥 부서지들 않아요. 그냥 밀리기만 하지. 이렇게 쌓아 올렸으니 무너질 때는 10년 공든탑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보통 사람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칠봉 씨 정체가 뭐예요? 아버지가 3대 독자다 보니까 우리를 늦게 낳았어요. 10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아스키키 장사도 해봤고, 네. 그렇게 하고 양복 좀 다녀보고, 철공소 다녀보고, 이 손재주가 거기서부터 커나오지 않았나. 철공소에 목공소까지 칠봉 씨 거쳐온 직업만 8개. 어쩐지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니. 그런데 이 흙집이 그의 인생 역작인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땅 구입한 거는 한 21년 정도 됐고, 시구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한 11년 그냥 그대로 그냥 정지된 상태였죠. 왜 그렇게 해요? 식구하고 같이 살으려고 준비해놨는데 의미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이 땅에서 집 짓고 살자 약속한 님이 먼저 세상 떠나 수목장 흙으로 돌아갔으니 그럴 밖에요. 이 흙집은 먼저 떠난 아내와의 약속이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쟤네 엄마는 하늘나라 갔지만은 나는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못 지켰지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흙집지어 온 가족이 모여 살자 했던 그 약속. 이제는 지켜내셨네요. 산수화가인 아들 영재 씨까지 내려오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군대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작업실이 없었어요. 이제 집이라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집 겸 작업실. 그런데 영재 씨야 작업실 핑계라도 있지. 며느리 은지 씨는 어떻게 고여내셨대? 아내분은 어떻게 설득을? 요즘 말로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도심의 야경, 네,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원래 자연 소리가 좋은 거야, 원래. 예,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양쪽에서 가스라이팅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이러니까 그 자연이 그 좋다는 얘기지. 뭐 가스라이팅을 왜 해? 사실 영재 씨 따라서 이 무주 깊은 숲속까지 오는 은지 씨도 처음에는 우울증까지 왔었대요. 그런데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는 이 100평 흙집 지어 이사를 하고 나서는 싹 다 나았다지 뭐예요. 나라도 이렇게 층고 높은 집에 살면은 글쎄 우울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100평 지붕집이 신혼집이니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럼 아버지 칠봉 씨는 어디서 사시나요? 아, 이 사각집에 사시는구나. 자그마치 흙집을 왜 6채나 지어야 했는지 진짜 이유가 곧 공개됩니다. 각 채는 모두 부엌에 화장실까지 갖추어서 독립살림이 가능한 구조래요. 2013년도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네. 이게 14개월 걸렸죠. 이게 첫 집이구나. 예, 예. 온전히 선생님 혼자 지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한 90%는 거진 내 손에 거쳤다고 봐야죠. 가족이 함께 살아도 살림은 따로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칠봉 씨의 지론. 집을 굳이 6채나 지은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살림, 시어머니 살림 따로인 제주도의 밥거리, 안거리 주택 형태인 거죠. 그 성취감보다 더 떠오른 게, 야, 약속 지켜가겠는데 이거? 흙을 만짐으로써 그 감정, 이런 게 나쁜 감정, 이런 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흙한테 위로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칠봉 씨 100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이 장독들은 정체가 뭐래요? 이름까지 적혔네. 주인이 며느리야, 시아버지야? 장독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거진 한 200여 개 될 거리요. 아마 나물 무침이나 네. 이런 거 음식은 다 발효액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 거의 시어머니처럼 지금 말씀을 방금 하시는데요. 시어머니세요. 예. 아, 시어머니. 시아버님 겸 시어머님. 그럼 장독대 관리도 전부 네, 아버지가 다. 예. 아 그래요? 예. 중국집 주방장 출신인 칠봉 씨한테 장 담그는 건 식은죽 먹기. 이런 시아버지 또 없어요. 그럼 전혀 손에 물을 네. 안 묻히세요? 목욕할 때만 물 묻힙니다. 이야 부럽다. 대한민국 전체 그 여성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네, 부러워하십시오. 오늘 칠봉 씨의 실력 발휘하시는구나. 이 집에서 요리는 남자의 영역. 저 뚜껑 여는 스냅 보이세요? 야, 군침 넘어갑니다. 네. 정말 이 아들과 며느리를
이 어떻게 보면 시골에 정착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집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흙집처럼 보이지만 이거에 구성하고 있는 방법들, 이 다주택을 만들어간 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원형 식당집은 가족 행사를 위해 만든 공간. 오늘이 그날이랍니다. 아버지 뭐 또 집 또 지으시려고? 이제 니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들도 또 생겨야 되잖아. 계속 지어왔던 거니까 나는 다시 기회만 있으면 난 또 짓는다. 그럼 이제 뭐 아버지 혼자 지으셔야지 뭐 나는 뭐 잠깐 피난 가 있어야지. 치료집 또 지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화이팅! 칠봉 씨는 이제 웃을 일만 남았네요. 처음에는 뭔 욕심이 그리 많아서 숲속에 집을 6채나 지어나 했는데 다 탐구하고 보니 그 깊은 뜻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내버려 두었더라면 아내와 같이 산 이 숲속 땅은 그리워서 차마 돌아보지 못했을 땅. 그러나 10년 공들여 집 짓고 났더니 그리워서 더 행복한 집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행복하세요.